앞으로 감잎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떨어진 것을 왜 어떤 이유로 떨어졌냐, 즉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소주 한잔 먹고 각시하고 쌈하고 전기톱으로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 그래서 나무가 죽었다. 그건 뭐다? 보상하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보상하는 죄 여부를 심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손하고 그 다음에 작물의 상태를 봐가면서 보상하는 죄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 항목입니다. 나무 피해 조사입니다. 나무 조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무 조사. 과손 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시에서 고사, 수확 불능, 미보상 또는 수확 완료. 수확 완료는 이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보험 기간이 적과 후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10월 달에 사고 났다. 그럼 뭐 홍로 따고 있을 때 사고 났다 그러면 이미 홍로를 따버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확 알려줄 수 있으면 그에는 과일이 없을 거니까. 그 나무가 죽었다면 과일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집이 홍로가 있어요. 홍로 있고 후지가 있는 두 품종이 있는 집안인데 사고가 10월 20일 날 이제 10월 20일 날 사고가 강풍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홍로가 얘가 지금 보사가 10주가 지금 절단돼서 죽었대요. 후지가 10주가 절단돼서 죽었는데 대신 홍로는 이미 전부 다 기수확을 했대요. 과일이 기수확하고 얘는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았대요. 미수확이에요. 그러면 과일을 보상할 때 지금 홍로 10주가 태풍으로 죽었다면 얘는 뭐예요? 나무만 보상해 줍니다. 나무 보험금만 주는 거예요. 과일은 없으니까. 과일 없잖아. 다 수확해버렸으니까. 그래서 10주가 죽었지만 이 죽은 나무에는 과일 하나도 안 달렸으니까 그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수확주. 그 다음에 후지는 10주가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뭐예요? 수확하지 않는 과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수확하지 않는 나무만큼, 과일만큼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기수확 완료. 수확 완료주 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침수주 쓰입니다. 집중호우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과수원에 물이 잠겼다. 그랬을 때 전체가 다 침수된 것이 아니라 일부 침수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근본 침수로 인한 피해 주수 중 침수로 인한 고사 주수 및 수확 불능 주수를 제외한 주수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 경사를 급하게 두고 물이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나무가 이 정도만 크다 할까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여기 부분은 전체가 침수가 됐어요. 얘 두 주는. 그 얘네들은 일부 침수가 된 거예요. 일부 침수가. 그랬을 때 전체 침수가 되면은 물에 전체가 다 과일이 잠겼겠죠. 여기 다 과일은. 이 과일은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수확, 불능주수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부분만 침수된 나무들만 조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침수는 됐는데 전체 침수되면 우리는 수확 불능 또는 전체 침수되고 나무가 죽었으면 고사주수 이렇게 판단할 거고 일부 침수가 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과실만 보상할 거니까 일부 침수 주수를 조사해 달라. 이때 이 침수 주수에는 일부 침수에는 전체 침수된 것들은 뺀 나머지만 조사해 달라라는 겁니다. 전체 침수된 것은 고사나 수확불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입니다. 자, 나무 피해를 조사할 때는 자, 고사주수, 수확, 불능주수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태풍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 침수를 전체 침수되면 수확 불능될 수도 있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뭘 조사한다? 이런 주수가 있으면 이런 주수에다가 얼만큼 보상해 줄 거냐? 죽어버렸다면 그때는 뭐다? 이 보상하는 손해로 얘는 죽거나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다 이거예요. 이 나무 전체에 대해서 이 주수만큼. 그때는 뭐다? 피해 안 입은 나무. 피해 안 입은 나무를 우리는 무피해 나무라고 불러요. 무피해 나무 1주당
평균적으로 달려있는 과실 착과수만큼 우리가 보상을 해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고사주스가 태풍으로 절단되고 죽어버린 나무가 10주 있으면 거기에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지금 절단됐을 거 아니에요. 과일이 있는데. 그럼 그 과일을 못 먹은단 말이에요. 수확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얼마만큼 보상해 준다? 절단되어 있으면 그 과일 개수 세지 말고 동일한 품종, 동일한 수령, 동일한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나무를 하나를 골라가지고 평균적으로 과일이 달려있는 게 그거 늪이 안 입은 나무, 그거 달려있는 과일 개수만큼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무패나무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근본 재해로 인한 고사 수확불능 조수 있는 경우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 수확불능 조수 고박이 하는 거예요. 자, 4번 무피해 나무는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 나무, 수확 완료 나무 및 일부 침수나무를 제외한 나무를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럼 피해 안 입은 나무가 나오겠죠. 그렇죠? 결국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 중에서 동일한 품종에 피해 입지 않은 나무입니다. 이 피해 안 입은다는 건 뭐예요? 고사나무는 피해 입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무피해 나무 아니다. 수확불능 무패나무 아니다. 일부 침수주스 무패나무 아니다. 미보상 주스 무패나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무패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을 선정하여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무패나무 일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 되셨죠? 보통 여러분들 자격증 따면 무패나무 조사할 때는 3주 조사합니다. 3주. 한 주 이상이니까 3주 조사한 건 맞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무패나무를 조사하는데 표본주 1번주, 2번주, 3번주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가 100개, 120개, 그 다음에 110개. 무패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 몇 개입니까? 당연히 110개겠죠. 이렇게 110개. 그 다음에 이거 전체 합한 거 나누기 3으로 하시면 되겠죠. 3개니까. 주수가 3개니까. 그러면 110개가 달려있구나. 평균적으로 달려있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한 주 이상이니까. 시험 출제에서는 뭐냐? 보통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무패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2가지 방법으로 줍니다. 자, 무패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100개이다 라고 주면 100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고사주스나 수확불능 주스가 지금 10주고 무패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100개다 그러면 10주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럼 1000개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또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패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해당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적과 후 착과수 재배 방식에 일주당 적과 후 착과수와 동일하다. 이렇게도 줘요. 그건 뭐예요? 아까 있잖아요. 이 적과 후 착과수 일주당 어떻게 한다 했어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우리 공부했죠? 표본주 착과수 합계,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 하게 되면 일주당 적과 후 착과수 나오잖아요. 계산했던 거.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얘 많이 줘요. 이렇게 조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우리 적과 후 착과수 계산했던 방식 있죠? 그거 쓱 위에 거 둘러보고 쓱 내다보고 그 값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다만 단이네. 가로 봐보세요. 단. 선정한 나무에서 근본 재해로 인해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착과수에 포함해서 계산해라. 아,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 무패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100개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1번 그다음에 두 개만 할게요. 이제 귀찮으니까. 자, 얘들 착과수. 자, 무패나무입니다. 1번 착과수 100개. 얘는 몇 개 할까요? 90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낙과수. 1번에서 낙과수가 10개. 얘는 20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2판, 4판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 얘는 무패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몇 개인가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낙과수를 계산한다, 안 한다? 합치라 얘기.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합쳐라. 거기 보면 있죠. 자, 교재 다시 봅니다. 자, 선정한 나무에서 근본 재해로 인한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낙과된 과실입니다. 과실을
착과수에 포함해서 계산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제 여기 보니까 자 110개. 얘는 뭐예요? 110개. 됐습니다. 그렇죠? 됐으니까 110 플러스 110. 이거 몇 주였어요? 2주였으니까 11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 포함시키라고요. 포함시키라고. 그래서 얘까지 포함돼서 착과된 걸로 해달라는 겁니다. 포함돼서 착과된 걸로. 되셨죠? 자, 라번. 다만 이전 실시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또는 이전 착과 피해 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 조사 포함. 이 말은 뭐냐면 착과 피해 조사 때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에 착과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착과, 즉 적과 후 착과수가 끝났기 때문에 적과가 끝났기 때문에 착과가 있으니까 그때 착과 피해가 우박이 왔다. 그러면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그때는 뭐다? 사고 당시 착과수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때 그 사고 당시 착과수, 앞전값이 또는 적과 후 착과수를 그냥 이번 사고 때 착과수로 그대로 인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조건을 주면 앞전값 그대로 써라라고 하면 콜하고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착과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이렇게 줘요. 이번에 착과피해 있다. 그러면 자, 무피해나무. 그러니까 무피해나무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무피해나무 조사할 때 아까처럼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100개다 이렇게 조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피해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적과 일주당 적과 후 착과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뭐요? 이 값이 결국은 별도로 이렇게 조사하지 말고 이가 그대로 써라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는 조사할 때 어떻게 한다?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적과 후 착과 조사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쫙 깨차고 계셔야 돼요. 자꾸 연습하시면서. 아, 얘는 착과수, 착과, 남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할 때는 그 남에 달려있는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남에 달려있는 과실을 모두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조사한다? 표본으로 조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로 나누면 한 주당 착과수가 나오더라. 이거 항상 모든 착과수 이렇게 조사합니다. 모든 착과수.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 주수로 무조건 한 주당 착과수를 찾아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일부 침수나무입니다. 일부 침수나무의 침수 착과수 조사입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일부 침수 나무 주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래노? 어떻게 보상해 주려고 너 그러냐? 뭐 이런 거죠. 일부 침수수. 이때는 뭐다? 근본재해로 인해 일부 침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일부 침수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를 선정하여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일부 침수나무 일주당 침수 착과수를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 집이 있으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물에 잠겼으면 여기는 지금 안 잠긴 부분이죠. 여기는 잠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잠긴 부분에 있는 여기는 침수 착과, 그 다음에 여기는 미침수, 침수되지 않았죠. 착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부 침수나무가 이렇게 지금 다 침수 높이가 다 다를 거라고요. 다를 때는 일단 침수된 주수를 전부 다 조사하세요. 침수예를 뭐냐면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라고 불러요. 침수 피해 입은 게. 여기 만약에 10주가 있어요. 물에 잠긴 게. 근데 여기는 한 70% 과일이 잠겨 있고 여기는 10% 정도 과일이 잠겨 있다면 어떻게 계산할래요? 너희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계약자 손을 잡고 다닌다고 그랬죠. 제가 사장님 저하고 손 잡고 이리 오시오. 코로나고 뭐 이거 손 한번 잡읍시다. 장갑 끼고 잡으셔야 됩니다. 장갑 끼고. 그래서 여기 잡고 돌아다니면서 뭐냐 평균적으로 자 사장님 보니까 여름이 제일 평균적으로 좀 침수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나무 하나에서 자 과일 달린 거 침수된 거 이것만 조사합니다. 여기 위에 건 조사 안 합니다. 과실 침수율을 조사할 때는 적과 전에 우리가 적과 전 사고 때 나무 피해로 과실 침수 침수 계산할 때는 위에 있는 착과수도 조사했죠. 착화 호수 또는 유과수를 위해서는 미침수된 거 침수된 거 했는데 이번에 얘는 뭐예요? 침수했으니까 침수된 과실 개수만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여기 있는 거 평균적으로 침수된 거 한 주 정해가지고 여기에 침수된 과일 개수만 조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보니까 20개씩 다 잠겼네요. 여기는 5개, 여기는 35개 잠겼는데 평균 보니까 요놈이 제일 평균적으로 잠겼으니까 요놈 모든 침수된 나무 10주는 하나당 무조건 20개씩 물에 잠긴 걸로 계산합시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심수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1주를 선정해서 심수나무 1주당 평균 심수대 심수 착과수만큼 보상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심수됐으니까. 일부 심수됐으면 침수한 물시당 평균 침수된 착과수만큼 보상해 드린다. 얘는 과실 침수율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 기분 좋다고 적과전에는 뭐 과실 침수율 조사하더만은 요놈은 조사 안 합니다.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옆으로 갑니다. 자, 51페이지. 자,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적과전 종합보장 가입, 배과손해, 적과 후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 피해가 발생하였답니다. 다음을 보고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일부 침수에 대한 함수 과일수를 기본서에서 정한 내용, 과정, 내용으로 과정과 답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그냥 상식입니다. 이거 뭐 계산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면 어때요? 자, 고사주수가 고 플러스 수학불능주수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무가 죽었고 나무 전체가 죽었고 나무는 살아있지만 나무 전체 과실이 다 손해 입었거든요. 둘 다 과실은 이 두 나무 다 하나도 못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박이 무피해 나무, 피 안 입은 나무만큼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달린 과실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자, 고사주수 3주, 수학불능이 2주 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3주 플러스 2주. 고박이 무피해 나무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죠. 무피해 나무 주당 120개. 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금방 이 공식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 자, 밑에 거. 자, 일부 침수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침수는 뭐예요?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된 착과수만큼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거죠. 물에 잠긴 것만큼. 네,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20주고 30개 되겠네요. 그래서 20주 곱하기 30 하게 되면 뭐다? 감수. 이만큼 보상해 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자, 낙과수 있습니다. 볼게요. 과수. 자, 태풍, 강풍, 지진, 자, 1번 타자로. 자, 여기 1번 타자보다 가, 그럴게요. 가. 나는 뭐예요? 자, 이 과손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화재가 발생하면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낙과.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감수, 과실수를 또 계산하기 위해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낙과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냐? 제일 먼저 이 감수과실 조사하기 위해서는 총 떨어지는 낙과수 몇 개 떨어졌어? 이번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화재로 몇 개 떨어졌어? 총 낙과수. 떨어진 거 다 못 먹겠냐? 아니면은 뭐 10월 달에 수확할 때 떨어졌으면 일부 피해 있는 거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다. 뭐 가공용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낙과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만큼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세요. 뒤에 있는데 이까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총 낙과수. 자, 낙과 떨어진 과실의 개수예요. 과손 전체. 그죠? 과손 전체 떨어진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기본은 전수조사예요. 원칙은 전수조사는 뭐냐? 과손에 떨어진 과실을 모두 다 세버리는 거예요. 계수기라는 기계를 갖고 2인 1조면 양쪽 끝쪽에서부터 딱 세고 옵니다. 떨어진 거 세고 와요. 저쪽에서 딱 떨어지고 중간에 탁 맞는 몇 개 세요? 그럼 450개인데요. 전 600개인데요. 그러면 1050개 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를. 보통 낙과조사는 두 명이 갑니다. 두 명이. 또 혼자 가서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보면 젊은이가 다녀와서 하면 안 됩니다. 양쪽 운동 겸해서 다녀오면서 낙과수를 계수기라는 기계에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걸로 쏙 세더라. 하고 전수조사입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뭐가 있어요? 단서가 뭐라고 썼습니까? 전수조사, 조사, 대상, 수수에 해당하는 낙과만 조사해달라. 7포인트예요. 예. 아직까지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조사, 대상, 수수, 낙과만 해당. 조사해라. 써져 있죠? 이렇게. 조사 대상수가 뭡니까? 그러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그러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낙과수 때 왜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과는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실. 낙과되기 전에 얘가 뭐였다고요? 색과했었잖아요. 나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조사 대상수예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그 나무에서 떨어졌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 대상수 다시 한번 공부해 봅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조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 완료 주수를 빼게 되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나온다. 기억나시죠 이제? 실제 하나 더 넣었습니다요. 수학 완료 살짝 넣어봤어요. 수학 다 완료했으니까 과일이 없겠죠. 그럼 거기서는 절대로 과일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죠? 만약에 이번에 고사주수가 발생했어요. 이번에. 그럼 그 고사주수에 떨어진 과실은 어떻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떨어진 것도 무패 나무 때 떨어진 것까지 우리가 보상해 줬으니까 고사나무 밑에 있는 과일은 세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얘를 또 세불면 고사나무 때 보상해 주고 이번에 또 보상해 주는 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반칙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꼭 써놨답니다. 조사대수 낙과만 갖다가 전부 다 싹 세버리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수조사를 하겠는데 계약자가 또 전수조사는 전체 세는데 너무 힘들어. 과손이 너무 커버려. 과손이 산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아 위에서 올라오고 거기 그런 대답을 안 해. 여보세요 대답을 안 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된다. 표본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겁니다. 표본으로. 그래서 표본 조사도 가능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수를 기준으로 자 51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 4번 동그라미 가 조사 대상수 기준으로 과손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되 품종, 재배,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수령별로 조사 대상수에 비례해 산정. 이유는 뭐냐? 어떤 품종, 어떤 수령에 따라서 한 주당 떨어지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품종,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표본 주수를 또 안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표본 나무를 선정하고 표본 주수, 즉 나무별로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를 조사. 수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잎과 가지가 있는 부분을 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머릿속 각관자예요. 잎하고 가지가 있는 부분들, 여기서 과일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여기 달려있는 과일들이 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떨어진 과실만 좀 조사해 주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이때는 뭐다?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표본주수입니다. 표본주에 수관 내에 낙과수 합계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죠. 표본주성에서. 그렇다 물로 표본주수로 수수로 나누게 되면 1주당 뭐가 나온다? 한 나무당 몇 개씩 떨어졌는지 낙과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 지금 표본주수는 다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되는 표본주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로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과손 전체의 낙과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수하고 표본 똑같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뭐냐면 착과수를 표본조사로 하다. 낙과를 표본조사를 한다면은 낙과 표본조사도 착과수 표본조사 방식과 똑같구나. 이 방식구나. 착과수는 표본조사할 때 착과수는 달려있는 과실이지만 표본조사 때 낙과수는 떨어진 과실만 조사하면 되는구나. 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일이 떨어질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다? 조사 대상주수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일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니까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조사 대상나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떨어졌으면 낙과 중에 자 4번 봐입니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의 개수를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총 낙과수를 계산하고요. 낙과 피해 구성 조사합니다. 자, 얘가 떨어진 거 만약에 있더니 뭐 1000개 떨어졌어요. 5000개 떨어졌으면 이거 5000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5000개 중에서 한 30%만 해주고 나머지 70%는 계약자가 가져가다 쓸 수 있겠던데 이렇게도 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수학기 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상인 것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풀숲에 퍽썩 떨어졌어요. 싹 까보면 깨끗합니다. 다 컸어. 그럼 그냥 어차피 딸나겠는데 떨어지는 게 땡큐죠. 막 갖다 주다 빨면 되는 거고. 했는데 약간 흠집이 있어. 현미경으로 보면 한 2개 정도 보여. 아니, 근데 아주 피해가 미미하고.
또 살짝 보니까 흠집이 쑥쑥 났어. 근데 팔 때 보니까 좀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 절반 정도. 그럼 50% 피해 입었구나, 이 과일은. 근데 이것은 좀 상처가 좀 깊어. 그런데 그건 가공용으로, 배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공용으로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거나. 또 떨어지면서 돌에 폭 맞아가지고 바싹 깨진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시장도 팔 수 없고 가공용으로 쓸 수 없겠죠. 100% 피해 입었구나.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낙과병 같은 경우는 낙과 중에서 낙과 떨어진 과실입니다. 따면 안 됩니다. 떨어진 과실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하라고요? 100개 이상입니다. 추출해요. 그래서 이 과실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정상 50%형 피해 과실, 80%형 피해 과실, 100%형 피해 과실로 이렇게 분류를 쓱하니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다 추출했어요. 10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추출했는데 정상이 만약에 50개, 50%형이 10개, 80%형이 10개, 그 다음에 100%형이 30개 이렇게 조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집에 떨어진 과실 전체가 만약에 1000개 떨어졌으면 1000개 중 몇 프로가 피해 입었냐 뭐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000개 다 검사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10,000개 떨어져서 10,000개 다 검사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100개만 추출해야 한다. 몇 프로 피해 입은 것 같아요? 대충 느낌 싹 옵니다만은, 자, 10개가 50% 피해 입었으면 통째로 하면 몇 개 피해 입은 걸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5개 피해 입은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럼 10개 곱하기 50% 피해 입었다. 10개 중에 50%가. 그냥 0.5 하시면 되겠죠. 그럼 5개 피해 입었구나, 개수로는. 그 다음에 또 10개 곱하기 80% 피해 입었으니까 8개 피해 입었구나, 10개 중에. 여기도. 그 다음에 30개. 근데 100% 피해 입었다. 다 입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나누기 하면 되겠죠. 나누기 몇 개. 전체는 몇 개였어요? 50개, 60개, 70개, 100개네요. 그렇죠? 100개. 이렇게 보면 아, 떨어진 과실 중 몇 프로 피해 입었구나 라는 겁니다. 얼추 보니까 몇 개예요? 13개. 내가 30개 했으니까 43개. 즉 43%가 피해를 입었구나. 1000개가 떨어졌다면 몇 개 이제 보상해 준다고요? 43%, 430개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교재 가지고 오셨으면 267쪽만 잠깐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267페이지. 써 지우고. 267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라는 게 있어요. 제가 50%형 피해 과실 하니까 0.5 곱하는 거, 80%형 피해 과실 하니까 0.8 곱하고, 100%형 피해 과실 하니까 1을 곱하는 게 이 0.8, 0.5, 1 이런 것들보다 피해 인정 계수예요. 계수. 즉 차원이 없어요. 단위가 없는 숫자라고 해요. 계수.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정상과는 뭐예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입니다. 그 피해가 아주 없거나 또는 피해는 있으나 그 피해가 아주 경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일반 시장 5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계수는 0.5겠죠. 당연히 0.5.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50%형 피해 과실이라고 한다.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다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사장님 요것은 제가 50%형 피해가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계약자가 뭐라고 그래요? 50% 피해가 무엇이요? 예. 시장에 내다 팔면 절반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종입니다. 사장님 이거 하나에 1,000원이다 그러면 시장에 한 500원에 팔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팔아라. 네가 팔아갖고 봐. 500원이 아니라 100원도 안 줘 이 사람들아 말이에요. 중심들 못 잡고 있어. 이렇게 성질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장님 평가사가 50%면 그 5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맨날 옆에서 이거는 500원이 아니라 100원밖에 못 받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평가사가 이건 50%인 피해입니다. 그럼 그 5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단서에다가. 가공 공급 및 판매 여부 직접 팔아봐라 라고 하는 건 무관하게 평가사가 50%면 그 50%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80% 봅니다. 일반 시장에 출하는 불가능하나 판매할 수는 없으나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이다 라고 해요. 보통 배 같은 거면 배즙 같은 거 빼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용. 그래서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가 무관하다. 야, 네가 그러면 가공공장에다가 팔아갖고 와봐. 가서 즙 만들어갖고 와봐. 누가 이거 받아준대 안 만들.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 조사 나는 고현석이는 80%는 80%입니다.
라고 하면 80%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이게 권한이 막강해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막 그 계약자 위에 갑질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건 50%입니다. 나는 양심을 걸고 공정한 평가했더니 50%면 50%예요. 이건 80% 표시면 그건 80%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100%는 뭐예요? 100%는 일반 시장에 불가능하고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 용도로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입니다. 그거 100%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기억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상 과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상 과실은 뭐라고 했어요? 피해가 없는 과실이 아니라 피해는 있으나 그 피해가 경미한 과실도 정상 과실이라고요. 되시죠? 시험에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 손해평가사 김땡땡이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경미한 과실 자 20개 피해가 없는 과실 자 60개 그 다음에 시장 출하 시 50% 가격 하락 예상되는 과실 30개 30개가 너무 많아져 버리네요. 자 10개 그 다음에 시장 출하 시 가공용이 5개 그 다음에 가공 시장이나 가공 안 되는 거 5개 있다. 피해 구성해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시장 출하 50% 가격하는 이거 몇이에요? 인정계수? 0.5. 그쵸? 가공용 몇입니까? 곱하기 0.8 하시면 되고요. 시장 가공 안 되니까 곱하기 1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자, 얘를, 자, 정상으로 봐야 되느냐, 피해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되죠. 정상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가 경미한 과실이라고요. 얘는 뭐, 인정계수 0입니다. 그쵸? 피해 없으니까. 얘는 경미하잖아요, 경미. 여기, 피해 없으니까 0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쪼개서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수험장에 가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뭐요? 피해가 지금 있는데 경미해버려. 경미하면 이것은 경미, 영미 친구도 아니고 이거 뭐래요? 10%, 20%, 30%, 40%? 혼자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연하게 그렇지 경미하냐? 정상이구만. 없냐? 정상이구만.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쪼개서 문제 출제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267쪽 보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다 똑같은데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복숭아는 병충해 피해 과실이 있습니다. 맨 아래 봐보세요. 0.5입니다. 피해 인정계수는. 병충해 피해 과실은 뭐 있으면 0.5다. 근데 이거는 복숭아는 보사하는 병충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충해 딱 하나 있어요. 이건 복숭아 때 다시 공부할 거고요. 다시 페이지는 자 51쪽 옵니다. 낙과수 있고요. 자 52쪽 한번 봅니다. 자 피해 구성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고요. 피해 구성률 나와 있으니까 쓱 보시고 53쪽 자 문제부 쓱 나오는데 뭐 이것이 이제는 뭐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적과전 문제입니다. 53쪽에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가입 가손해 적과 후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세요고 맥스에는 10%이다. 맥스에 그냥 흘러가세요. 지금 맥스에 알면 이제 또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지니까 맥스에는 그냥 흘러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가서 배가수원 전수조사 있습니다. 낙과가 500개 떨어졌답니다. 그럼 수학이 줄어든 거 몇 개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된다. 낙과피해 구성률 조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50%는 1번 거 봐볼까요? 1번 것은 낙과피해 구성률이 자 전체는 뭐 66개, 10개, 20개, 40개, 총 100개네요. 100개. 100개 중에서 자 10개가 50%니까 그냥 바로 5개 써버립니다. 이렇게. 5개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20개가 80%니까 16개. 그 다음에 100개가 4개가 100%니까 4개 했습니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보면 25개네요. 25개. 그래서 피해율은 25%. 25%. 그래서 500개 중에서 곱하기 0.25 즉 100개를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맥스가 있습니다. 맥스는 항상 빼는 거예요. 맥스에는 뭐냐면 앞전 사고 때의 착과 피해 구성률, 낙엽 인정 피해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정된 피해 구성률은 공제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낙과는 떨어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과라고 그랬잖아요.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로 인해서 10%를 보상받았다면
과일이 쓱 이러고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만약에 우박이 와서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달려 있으면 빗 맞아 갖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모든 과실의 10%씩은 사과 피해가 된 걸로 조사됐다. 그러면 달려 있는 모든 과실의 10%는 이미 보상해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상 안 한 과실은 얘가 정상 과실이라 하더라도 전체 다 모든 과실 뭐 10%씩은 이미 보상해 줬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뭐 9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10% 보상해 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100% 피해 입었어요. 그럼 이 100% 피해 입은 것 중에서 뭐다? 이미 10%는 보상해 줬으니까 100% 마이너스 10% 보상해 줬으니까 이번에 몇 프로만? 90%만 해주면 100% 다 해준 거죠. 그게 맥스예요. 근데 그거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25% 이렇게 착가폐 구성률, 낙가폐 구성률 조사하는 방법만 좀 알면 되겠다라고 하고요. 자, 단감 표본 조사로 낙과 조사했네요. 표본주 수간 내 낙과 수학계가 총 50개랍니다. 표본주 수는 10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 주당 몇 개씩 떨어졌습니까? 50 나누기 10 하니까 5개씩 떨어졌네요. 조사하는 수가 몇 주예요? 300주입니다. 3, 5, 15니까 1500개 떨어졌죠? 1500개. 알 수 있죠, 요거. 자, 50개 떨어졌대요. 표본주 수간 내에 떨어진 과실이 표본주가 몇 주에 총 10주인데 그 10주에 떨어진 과실 전체면 50개 떨어졌어요. 근데 10주 나눠보니까 한 주당 평균 몇 개 떨어졌어요? 5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5개씩 떨어진 나무가 몇 주 있다고요? 보니까 300주 있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떨어졌다? 1500개가 낙과가 됐다더라. 뭐 이런 겁니다. 진짜? 네. 그 다음에, 자, 답은 54쪽 봅니다. 답은. 자, 적과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과후는 우리가 살짝 메모이면 나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고사, 수학 불능, 그 다음에 일부 침수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낙과수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낙과수 조사 알고 그 다음에 낙과피해 구성률 조사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낙엽입니다. 낙엽. 지금이 한참 낙엽철이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죠? 그때 우리 조사합니다. 근데 우수수 왜 떨어지냐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이파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태풍, 강풍. 아까 지금 우리 지금 보상 손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똑같은데.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어떤 과손만 보상해 주냐? 단감, 떫은감 과손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낙엽을 왜 보상해 주냐면 단감, 떫은감 과손 같은 경우는요. 감 자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 종류는 감귤 안 떨어집니다. 잘. 또 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일부러 감 딸라가면 안 따져요. 근데 뻥 떨어진 거 있죠. 이쁘게 빵 떨어진 것들. 그래서 뭐냐면 자연낙과예요. 저희들 세력 쌓이면서 떨어진 거는 병 들어서 뻥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태풍 강풍으로 감이 떨어질 때 뭐냐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가지가. 그럼 부러진 가지에 달려있는 과실 낙과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들 조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은 뭐냐면 이파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감이 양분 공급을 이파리가 없으면 양분 공급, 감 키우기엔 양분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감이 덜 크겠죠. 크기가. 그러면 그 크게 덜 큰 거 보상해 주려고 낙엽 피해 조사합니다. 그래서 낙엽 피해로 인해서 손해난 거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뭐냐 볼게요. 자, 54쪽입니다. 조사 대항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 수표 표본주인데 이때는 품종 수령 재방식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낙엽 조사할 때는 조사 대상 주수 기준입니다. 근데 얘는 품종 수령 재방식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파리. 조사수 기준으로 해서 몰라 표본주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다음은 없어요. 품종 수령 재방식별로 표본주수를 비례해서 산정하는 말이 없죠. 없습니다. 이 집에 홍로가 100주, 그 다음에 후주가 200주면 표본주수는 몇 주? 10주면 끝납니다. 그냥. 이런 거 갖다가 홍로는 표본주 몇 주 할까? 후진이 몇 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갖다가 나누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 표본주를 조사합니다. 표본주를 조사하는데 거기 써져 있죠. 표본주는 어디다?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붓고 동서남북 네 곳입니다. 네 가지가 아니에요. 네 곳에. 아까 우리 지금 육아 타반이라 할 때는 동서남북 네
각 가지별 유가 5개 이상 조사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얘는 낙엽을 조사할 때는 표본주의 동서남 북 네 방향입니다. 네 곳에 결과지입니다. 결과지 매질결 열매과입니다. 과일이 열리는 가지예요. 단감, 떫은감, 그 감 종류는 과일이 어느 가지에서 열리냐면 1년생 올해 처음 나오는 핵가지에서 과일이 열립니다. 핵가지에서. 그래서 핵가지를 다른 말로는 신초라고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으면 너 그럼 신초는 몇 살 먹었냐? 예, 올해 1살 먹었습니다. 그래서 1년생 가지라고도 부릅니다. 출제자가 신초다, 1년생 가지다, 결과지다 그러면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지에서요, 낙엽수하고 차겹수를 조사합니다. 낙엽수하고 차겹수를 조사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사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본주 번호, 차겹수, 낙엽수 있어요. 뭐 1권, 2권, 3권, 4권 없습니다. 동서남북 없습니다. 그냥 1편 1번 그러면 차겹수 35개, 낙엽수 4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뭐예요? 표본주 4가지, 결과지 4개 있죠. 4개 다 조산값이 합계. 조산값의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40개, 6개. 많을 수도 있어요. 달라요. 이파리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면 낙엽수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밑에 그림 봅니다. 54쪽 보면.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좌측에 있는 거. 1, 2, 3, 4, 5, 6, 7, 8, 12번까지 있는데, 낙엽은 떨어진 자리를 조사하는 거예요. 괜히 또 낙엽수 조사하니까, 땅바닥만 또 띵하게 조사하고 다닙니다. 모릅니다. 어떤 가지에서 떨어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소다 맞춰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떨어진 자리, 마디를 보시면 돼요. 떨어진 마디를. 되셨죠? 떨어진 마디를 본다.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자, 몇 개 떨어졌나요? 자, 1번, 2번에서 2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에서 2개 떨어졌고요. 8번, 9번에서 2개 떨어졌습니다. 총 6개 떨어졌고, 6개가 달려있네요. 그래서 낙엽률 몇 프로예요? 자, 전체는 몇 개? 12개 중에서 몇 개 떨어졌다? 6개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지는 비율은, 이파리 떨어지는 비율이 60%, 5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낙엽 태풍핀 입었으나 차겹으로 보는 경우, 요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어서,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도 줍니다. 자, 잎이 일부가 찢겨졌다. 찢겨진 이파리가 몇 개? 차겹충 이렇게 되죠. 이거 재밌을 수도 있고, 뭐단지 이렇게까지 될까 하는 것도 있는데, 자, 봅니다. 차겹충 일부 잎이 찢겨진 잎수 5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를, 자, 낙엽, 차겹으로 구분하래요. 이게 낙엽인가 차겹입니까? 차겹이에요. 차겹. 그렇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옆에 줍니다. 잎이 50% 미만을 찢겨집니다. 차겹중 잎이 30%, 30% 꺾인 잎수 3개입니다. 낙엽입니까? 차겹입니까? 당연히 차겹이잖아요. 그렇죠? 차겹중 잎이 60% 꺾인 잎수 2개입니다. 낙엽입니까? 차겹입니까? 낙엽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도 조사를 한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외울 거 아니고요. 잎의 50% 미만에서 잘린 경우도 차겹으로 보고요. 여러 곳이 찢겨지고 꺾이고 잘렸으나 정말 고난이네요. 전체 대비 50% 미만인 경우는 차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자, 낙엽 인정피율 위에 공식이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이 낙엽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과실수는 어떻게 보상하냐면, 사고 당시 착과수, 아까 사고 당시 착과수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작가하고 착과수 조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언제 조사했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작가하고 착과수 조사 방법과 동일하다. 왜? 착과수 조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낙엽이 이파리가 떨어지면 어떤 과실이 가장 손해를 입냐? 이미 떨어져 본 과실은 아무 필요 없겠죠. 떨어진 과실은 이미 다 보상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낙엽이 없어짐으로 이파리가 떨어졌음으로 인해서 달려있는 과실이 이제는 덜 크니까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착과수에다가 보상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호박이 낙엽 인정 피해율만큼 보상해 드립니다. 낙엽으로 인해서 손해가 인정된 그 피해율만큼 보상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은 공식은 얘는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표 있는 거죠. 1.012로 호박이 낙엽률입니다. 낙엽률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1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낙엽률이 10%면 10% 더 많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낙엽은 6월 1일부터 이파리가 싹 붙어서 감이 그때 형성이 되거든요. 6월 1일부터. 그럼 그때부터 양분을 공급해서 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한 7월, 8월, 한 9월, 10일경에 이파리 떨어졌으면 100일 동안 붙어 있었잖아요. 6월 1일 하면 6월, 7월, 8월, 9월, 10일간 100일간 붙어 있었겠죠. 그럼 그때 떨어지기 전까지 붙어 있으면서 얘가 감을 키워낸 공로는 그래서 뭐 그 손해 안 난 거 아니냐 이거죠. 100일 동안은 붙어 있었으니까. 그만큼 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루에 몇 프로씩이냐면 0.14%입니다. 0.14%씩 감을 계속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파리들이. 그래서 지수로 환산하면 0.0014가 되는 거예요. 지수로 환산하면서 0.0014입니다. 퍼센트 환산하면 호박이 100 하면 0.14%입니다. 호박이 경과 일수만큼은 뭐다?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엽률은 아시죠? 낙엽수. 네, 낙엽수 플러스 차겹수로 조사가 되더라. 낙엽률.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사고일까지 경과된 일수입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사고일까지. 그래서 시험 출제자는 보통 싸움하기 싫으니까 경과일수는 100일이다. 90일이다. 이렇게 조건 줘요.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또 괜히 그런 거 갖고 무엇이 경과일수가 안 맞아요. 아유, 90일이 아니라 91일인데요. 뭐 이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우선합니다. 항상. 경과일수는 90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90 쓰시면 되고요. 경과일수, 보통 경과일수 100주입니다. 100일 많이 줘요. 그때 사건을 부여해. 사건을.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그 사이에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10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100일이라면 그건 100일이에요. 괜히 그럼 달력 그려가지고 6월 1일부터 이제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에 이분들이 정말 입장 곤란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조건 줬어. 경과일수 90일, 경과일수 100일, 그럼 그런 거 갖다 빨리 쓰셔야 되는데, 그놈을 또 출제자를 못 믿고 또 그놈을 갖다가 달력 그려가지고 날짜가 맞네, 안 맞네, 이것은 문제가 오류네, 뭐네. 따질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죠? 얘 공식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낙엽인증 피해율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끝.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1.012로. 나올 때도 1.012로 출발하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암기할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년 9월달에 시험 볼 때 자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55페이지. 자, 보면 이제 나와 있네요. 요거 한번 이제 문제 잠깐 쉬는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안 풀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착화표 조사 하겠습니다.